최근에 말이죠. 전 세계 이제 축구 팬들을 이제 떠들썩하게 만든 진흙탕 싸움인데 아직도 이 싸움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남다른 호정메이트 5위 형제끼리 왜 이래? 여러분들 뭐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폴 포그바. 워낙 유명하죠, 이 선수. 포그바. 알죠. 프랑스 출신의 이제 축구 선수인데 프랑스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해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신인상 받았고요.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을 이끈 우승의 주역이기도 하는데 이런 또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맨유로 이제 이적했을 때 이적료가 1,290억. 그 당시 역대급 이적료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는 말이죠. 이탈리아 유벤투스 명문이죠. 예,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폴은 말이죠. 어릴 적 말이죠. 부모님의 이혼으로 폴어머니 밑에서 이제 형과 함께 자랐는데 형의 이름이 이제 마티아스 포그바입니다. 마티아스도 또한 축구 선수입니다. 닮았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형제가 실력은 뭐 조금 차이가 났나 봐요. 동생만큼 이제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마티아스는 말이죠. 프랑스 4부 팀에서 데뷔 후에 하부 리그에서만 이제 전전하다가 방출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뭐 축구 실력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이제 폴과 마티아스 형제는 우애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 항상 함께했고요. 동생이 사실 이적 문제라든지 축구 때문에 고민이 있을 땐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조언도 해주고 또 해결책도 제시해주는 아주 든든한 형이었죠. 우애가 아주 좋았네. 근데 사실 뭐 두 분이 아무래도 이제 둘 다 이제 국대니까 서로 또 유도에 대해서 좀 조언도 해주고 그런 사이죠? 제가 항상 외국 대회 나가면 질 때, 슬럼프일 때 이 동생의 한마디로 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오, 그래요? 제가 항상 이제 지면 이걸 졌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진 게 아니고 무언가를 배웠다. 이제 생각을 하고 항상 말을 하고 다녔는데 동생이 이제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배울 때는 되지 않았냐? 이제 그만 배우고 이길 때 되지 않았냐? 딱 이 얘기 하는데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때 이후로. 가족 개그를 참 잘 배웠네. 자, 이렇게 말이죠. 정말 오해가 깊었던 말이죠. 이 형제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5일 3월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동생 폴이요. 프랑스 파리 집 근처에서 이제 총으로 무장당한 깽단한테 돈을 뜯겼어요. 얼마를 뜯겼냐? 약 1,300만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약 180억 원. 거의 전재산. 근데 사실 이제 깽단한테 한 번 뜯겼는데 이렇게 많이 뜯겼다? 근데 말이죠. 이 깽단이 조금 이상하네요. 파리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토리노 등 폴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잡히지도 않았나 봐. 근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깽단 조직원의 정체입니다. 이 깽단 조직원에 누가 있었을까요? 대충 흐름상. 마티아스가 있었겠죠. 그죠? 대충 또 다른 포그바가 있었겠죠. 그죠? 흐름상 대충 그죠? 예, 바로 말이죠. 친형인 마티아스가 있었어요. 심지어 말이죠. 이 깽단에는 말이죠. 이들 형제의 친척 그리고 폴의 소꿉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깽단이 어떻게 보면 다 폴의 아주 친한 지인들이야. 근데 지인들이 이 폴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만들어준 거야. 설립 목적이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형 마티아스는 말이죠. 축구선수로 이제 생활한 지난 13년 동안 본인이 폴을 지켜주고 지지해줬는데 그러니까 너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이죠. 형의 협박은요. 180억 가까이 받아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이 앞으로 더 이상 너한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형 마티아스는 그때부터 폭로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Salut à tous, ici Mathias Pogba. Je vous fais l'annonce que bientôt je vais faire de grandes révélations à propos de mon frère Paul Pogba. 형이 주장하는 얘기에 의하면 폴은 말이죠. 유명해지고 나서 가족들을 외면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뒷바라지에서 다 키워놨더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폴이 말이죠.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라이벌 선수들을 방해했다. 이것 때문에 축구가 또 시끄러진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이죠. 폴이 고용한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약간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상 청부업자 이런 거 아닌가요? 부상 청부업자. 아하. 그러니까 쓱 지나가는데 이제 차로 툭 쳐가지고 뭐 다리 부러뜨린다든지. 오호. 바로 말이죠. 주술사입니다. 형 마티아스의. 저희 그 옛날 영화 보면 그렇지. 인형에다가 바늘 형 마티아스에 따르면 말이죠. 폴이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부적받아오고 구술했다는 건데 실제로 말이죠. 2019년 프랑스 국가대표팀 동료이자 라이벌인 킬리안 음바페. 그렇죠. 그 라이벌이잖아요. 힘을 못 쓰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호날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진짜 아니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그 정정당당하고 이게 사실 스포츠맨십 어떤 기본인데 물론 이제 뭐
팀 내에서 선의 라이벌도 있지만 야 점집 찾아가고 막 이런 게 체육계도 있어요. 얘가 제 라이벌인데 점수 좀 내려주십시오. 아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흔치 않다. 예. 자 최근에 말이죠 이런 그 폭로전에 당사자의 폴이 입을 열었는데요. 제가 주술사를 고용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부상을 막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부른 거였어요. 형은 지금 저를 음해하려고 이상한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겠죠. 예. 근데 사실 그 저기 부상 방지를 위하면 이제 트레이너라든지 아, 그렇죠. 그치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미신을 사실 뭐 믿을 수는 있죠. 왜냐면 이제 부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뭐 자신의 어떤 그 운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런 불운을 떨죠. 맞아요. 근데 사실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포그바 형제 어떤 추문에 이름이 올라간 그 음바페는 폴 포그바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형과 사실 나머지 이제 그 지인갱단 조직원들은 강탈, 음모, 협박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들 말이죠. 이제 폴이 주술사를 고용해서 라이벌 선수들을 이제 저주했다. 이런 증거는 어떤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은행을 갔는데 갑자기 강도가 든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희 바로 거기서 체포해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조준호가 업어치기 하고 제가 바로 팔 꺾기로 그냥 딱 들어가야죠. 하긴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총기 든 강도는 이제 조금 덜하니까 흉기 정도는 이제 둘이 이제 합하면 이제 제압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하죠. 그래요. 예. 자, 이번 랭킹 말이죠. 레바논에서 일어난 아주 황당한 은행 강도 사건인데 도대체 은행 강도하고 오늘 가족들, 형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지. 남다른 고정메이트 4위. 나는 은행 강도가 아니다. 자,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9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은행에 강도들이 은행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총을 들고 말이죠. 사람들을 위협하는 강도들, 아수라장이 된 은행. 난리가 났네. 사람들 말이죠. 공포에 질린 채 몸을 바짝 엎드린 채 떨고 있는데 그때 책상 위에 올라간 강도가 총을 들고요.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나는 강도가 아니다. 불을 지르지도 않을 거고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다.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러 온 거다. 그러니까 돈 내라. 어이없지 않아요? 무슨 날강도 같은 소리죠.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일 황당한 소리네. 예. 어이없게 말이죠. 자신은 강도가 아니다. 저게 강도인데. 그러니까요. 돈 내놔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이 여성. 예, 이 강도는 말이죠. 레바논에 사는 30대 셀리라는 여성인데요. 사실 말이죠. 셀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10살 어린 여동생과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요. 뇌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 여동생에게 필요한 수술비 말이죠. 무려 이제 5만 달러였는데요. 셀리는 말이죠.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살던 집도 팔았고 심지어 말이죠. 자신의 신체 일부까지 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절박했던 거죠. 그러다가 온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적금 통장을 깨기 위해서 은행을 갑니다. 근데 말이죠. 은행에 갔던 셀리가 말이죠. 빈손으로 돌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벌써 강도한테 털려가지고 본인도 똑같이 돈을 털기 위해서 강도 행동을 했네요. 아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돈 그 몇 년 동안 깰 수 없는 계약을 한 적금이 아닐까요? 아하. 그래서 이걸 깨고 안 깨고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은행 그 적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레바논이라서요. 아니 아무리 레바논이라 해도 은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돈을 맡기고 거기에 이자를 받는 건데 적금을 중간에 깨면 이자를 못 받아서 뭐 사실은 손해를 받아 보는 거지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자 달라고 총 들고 왔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자 달라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잖아요. 사실은 레바논이 사실 이제 그 전국이 사실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들의 예금 인출에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아, 돈을 뽑을 수 없게. 그래서 셀리가 돈을 찾으러 갔더니 은행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200달러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 200달러면 얼마야? 환율 띄워도 뭐 30만 원도 안 되는 돈 아니야. 그러니까. 셀리는 아니 내 돈 찾는 건데 200달러 안 된다. 그래서 애원을 한 거죠. 동생의 수술비예요. 정말 급해요. 당장 이 돈이 없으면 제 동생은 죽는다고요. 하지만 말이죠. 지점장은 이제 뭐 우리 원칙이 있다 해서 돈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동생을 보던 셀리가 결국은 결심을 한 거죠. 은행을 털자. 이어 말이죠. 셀리는 친구들과 은행에 총을 들고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는데 근데 말이죠. 셀리가 챙긴 금액은 많이도 아니었어요. 딱 2천만 원이었어. 근데 셀리가 왜 딱 2천만 원만 챙겼을까요? 딱 그 자기 적금만 챙겨간 거 아닌가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은행 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의 어떤 통장에 있는 돈만 인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절차도 또 지켰어. 영수증에 은행원에 이제 서명까지 받아간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적으로 가져간 건 맞지만 어쨌든 간에 내 돈을 찾으러 간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강도가 아니다라고 한 거죠. 예. 아니 근데 이 총까지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이 법적 제지는 없었나요? 근데 그 총이요. 조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야. 그러니까 진짜 강도가 아닌 거야.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어쨌든 간에 강압적으로 가져간 건 맞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이지만. 예. 그래서 이 사건으로 셀리아 그 친구들이 이제 현상수배범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리고 뉴스에까지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나요. 예금 인출이 막혀서 자신의 돈을 못 찾고 있던 비슷한 처지의 국민들이 셀리의 행동을 보고 야, 저 영웅이다. 우리한테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도 저 사람을 지지한다. 심지어 말이죠. 셀리가 이제 사실 체포되려고 하니까 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위대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SNS에 동생이네. 동생을 위해서. 야,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그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진짜 끔찍한데 우리 두 형제는 형과 동생을 위해서 서로 뭘 해줄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 저는 뭐 나눠줄 수 있는 장기는 나눠줄 수 있을 정도. 뭐 DNA가 일치하니까 일단. 그렇지, 그렇지. 신장 정도. 예, 심장은 안 돼요. 그렇지. 예. 볼 수가 없지. 그거는 또 불일치하면 저도 죽고 얘도 죽는 거야. 간 정도도 괜찮아. 간 조금 떼줄 수 있죠.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정도. 신장 2분의 1 플러스 간 10분의 1 정도. 그렇죠. 네. 즐거운 상상 채널 S.